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기념식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지난 3일 강릉을 시작으로 오는 7일 원주 된신공연장 경축 행사에 이어 9일 춘천 강원대 대운동장에서 공식 출범 기념식이 열립니다. 동해시는 9일 개막하는 라벤더 축제에서 출범 행사를 동시 개최하는 등 각 시군에서도 지역 행사와 연계한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 이틀째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41개 종목 가운데 38개 종목의 경기가 강릉과 원주, 춘천 등 9개 지역에서 열려 12,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기량을 겨뤘습니다. 강원도민체전은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며 오는 14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도단위 행사, 장애인 생활체전이 강릉에서 열립니다. 현충일까지 징검다리 연휴로 강원 동해안과 설악산 등은 나들이 행렬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강릉 강문해변의 낮 최고 기온은 32.2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안 전역에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내륙은 낮 최고 28도, 산지 25에서 26도, 동해안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앞으로 열흘 동안 비 소식은 없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국가관리무역항 1곳과 지방관리무역항 4곳이 있는데 물동량은 광석 화물과 시멘트, 수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이 필요한데 동해시와 강릉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묵호항, 즉 동해항과 묵호항은 도내에서는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입니다. 동해항에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지만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역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2, 3년가량 운항하다 철수했습니다. 이후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는 정기 항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컨테이너 화물 수송량이 늘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만 4천 TEU, 즉 한 달 평균 2,000개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는데 중고자동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입니다. 동해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주요 항로로 하는 컨테이너선 유치에 또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물동량에다 국내외 품목을 수출입하는 항만 마케팅, 이른바 포트 세일에 공을 들여 추후에는 베트남까지 항로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대국의 파트너 회사, 그러니까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물건을 보내고 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옥계양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강릉시도 컨테이너선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컨테이너 선박회사와 하역업체, 물류업체 등과 국제 정기항로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화력발전소에 공급할 우드 펠릿 수송을 초창기 물동량으로 삼아 수출 물량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항세를 확장해서 지역에 이제 그 수출입이 가능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적이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두 항로가 수입 화물에서는 차별화돼 있지만 수출 화물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도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화물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동해안과 옥계양 항로의 수출 품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도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운항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항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3년만 지나고 보통 끝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협약 시에는 3년 주고받고 몇 년 더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동해시는 이번 달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강릉시도 하반기 안에는 컨테이너선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 항로 유지에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봄가을마다 각 지자체는 도시 경관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곤 하는데요. 과도하게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면서 아예 말라 죽어가는 나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교차로, 교통섬 위에 소나무 서너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잎사귀 끝이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가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변의 소나무도 마찬가지. 그늘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앙상한 모습으로 언제 쓰러질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과도한 가지치기와 겨우내 뿌린 염화칼슘의 영향으로 땅이 산성화되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은행나무도 수형 조절을 위해 가지가 잘려나간 뒤 한창 새잎이 자라는 요즘 몸통에서 잎이 나는 기형적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나무는 민감해서 이걸 조금만 과도하게 하면은 바로 고사시킨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다. 상당한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원주시에 있는 가로수는 3만 5천 그루 가량으로 은행나무와 왕벚나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열매로 인한 악취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를 남기고 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이 없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관을 위한 무분별한 가지치기보다는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광합성을 해야 할 표면적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많이 달려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관리의 편한 위주로 우리가 나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가로수를 살아있는 전봇대 정도로만 여길 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이달 한 달간 강원도 여행의 달을 운영합니다. 국내 대표 온라인 여행 대행사 플랫폼인 여기어때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엿새 동안 매일 611명에게 6,110원 균일가로 23개의 유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 등 50곳에서 무료 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줍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설악산 장군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여성이 6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환동해 산악구조대 헬기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철원 동송읍 오동리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나 2시간 만에 진화됐고 같은 낮 12시 12분쯤에는 원주시 소초면 흥향리 일회용기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K리그1 강원FC가 어제 저녁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비기며 6경기째 승리 없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은 전반전 골문 구석을 노린 김대원의 선취골로 앞서갔지만 2골을 잇따라 내줬고 이후 후반 막판 가까스로 동점골을 만들어 2대2로 비겼습니다. 지난 4월 말 전북 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2무 4패를 기록 중인 강원은 현재 리그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저녁 춘천홈에서 열리는 강원FC의 다음 경기 상대는 리그 개막전 패배를 남긴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제18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김성종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김성종 청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경정특채로 경찰에 입직해 해경청 외사과장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청 수사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전임 장인식 청장은 본청 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도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등록금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5구간 이하인 학생들이 15일까지 신청하면 중복수의 확인을 거쳐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